예, 시장 내 큰 흐름 한번 짚어보면서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느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지 살펴보는 신승용의 눈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과 추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추세와 관련된 제 개인적인 생각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현재 가장 큰 추세의 특징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디커플링 관련된 얘기 조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핵심 배경까지 좀 따져봅니다. 지난 주말 엔화의 약세 부분 102엔께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 엔화 약세 결국은 지금 현재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가장 큰 핵심 배경이다라는 얘기 이어가도록 합니다. 추세 전환을 위한 조건 무엇일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가장 큰 영향력은 역시 뭐니 해도 환율이 지금 현재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는 추세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그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추세 관련 부분 좀 살펴봅니다. 현재 추세 글로벌 디커플링 한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디커플링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글로벌 시장 내에 여러 가지 투자 자금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 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브라질, 모든 신흥국들 지금 현재 주가의 약세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선진 시장 연일 신고가를 연출하고 있죠. 미국 시장 그렇고요. 일본 시장 그렇고 독일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연일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글로벌 투자 자금의 쏠림 현상이 선진 시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추세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브릭스 국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 시장, 주가의 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중국 시장 약 한 0.5% 정도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1.5%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 이러한 추세 부분 굉장히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세를 만들어낸 핵심 배경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핵심 배경은 역시 뭐니 해도 엔화의 약세 부분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글로벌 주요 국가들 환율 전쟁 진행 중이다라고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그 방향성과 그 변동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 역시 우리 시장을 다소간 좀 불안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그 방향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신흥 각국들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우리나라 역시 금리 인하를 7개월 만에 단행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그 통화 정책의 이끌림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속 얘기를 좀 들여다보면 엔화 약세에 대한 자국의 환율 방어 수단 중에 한 가지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 역시 일어났고요. 5월 8일이었죠. 호주에서도 역시 그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 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뭐니 해도 엔화 약세에 대한 방어막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추세들, 만들어진 가장 큰 배경, 지난 7월, 8월부터 이루어진 이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의 당선 이후, 그리고 아베 반도의 부임 이후 점점 강화되고 있는 엔화의 약세 부분. 엔화의 약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부분은 시장의 반전 내지는 외국인의 귀환 가능성을 타진하는 그런 초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외국인의 매도세 둔화 그리고 주가의 하락이 둔화되는 쪽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맞지 않나. 반전의 모멘텀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디커플링은요, 수급에 대한 부담과 같이 동일시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수급에 대한 부담 역시 경기 민감주의 방향성과도 동일시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디커플링과 수급 부담, 경기 민감주의 둔화 부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환율
조건이 변하기 위한 어떤 그 근거는 어디서 한번 좀 찾아봐야 될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유일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한 국가가 있습니다. 중국 2012년 8월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한 번도 단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 6.0%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중국의 금리 변화가, 금리 인하가 나타난다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율 전쟁을 조금은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힌트로 한번 여겨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따라서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기 민감주 부분들, 경기 민감주에 대한 어떤 그 기대 부분, 어찌 보면 기술적인 대응으로 당분간 대응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바람직한 그런 전략일 것이다라는 말씀. 추세는 쉽게 변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쪽에 초점을 두시고 그 큰 그림 그려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일 것이다 말씀드려봅니다. 이런 자세한 얘기들, 시장 내 디테일한 얘기들, 대신증권 오승훈 팀장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집니다.